교육은 이제 교육을 받는 피교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스스로 배움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1. 교육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남한산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한산 초등학교는 대안학교로 꽤 유명한 학교죠.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육 방침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교육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당시 평생교육국장으로서 제가 평생교육에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고심 속에 있었는데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교육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공동체는 그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바탕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 폐허 속에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세계에 유례없이 선진국에 다가와 있습니다. 무엇을 통했을까요? 우리들이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국민들을 똘똘 뭉치고 배움 속에서 나라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논과 밭을 팔았고 그리고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열정으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사람과 사회를 성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교육이 우리 시대 흐름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교육을 해오고 있었던 그 방식이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교육을 입시 위주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성 그리고 삶의 가치가 아닌 대학을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지나친 경제 또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대학 서열은 수십 년간 변함없이 학력 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지금 현실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볼 때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관점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반면 학습은 스스로 배운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치관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자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각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식도 이젠 더 이상 암기식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과 집단 지식을 활용한 학습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험을 치르기 위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 개인의 삶,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는 단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자아실현, 그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물적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 기회의 사다리 반드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사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란, 또 4차 산업혁명, 과거에 30년 전에 이어졌었던 패턴으로는 결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는 현재 있는 직업 중에 65%는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늘 호기심을 갖고 늘 즐거움 속에서 학습하는 그런 문화가 시대 환경에 따라갈 수 있는 시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 시민의식,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의 미넨 시민대학을 하나의 좋은 평생교육 학습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서 사회 환경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문화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넨 시민대학은 소외계층에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시민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학은 무엇보다 주목할 특징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인종,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뮌헨 시민대학에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뮌헨 시민대학이 그토록 유명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큰 경쟁력의 요인은 강사의 전문성에 있다고 찾고 있습니다. 뮌헨 시민대학의 수업의 질은 일반 정규대학의 수준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폭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직 대학 교수, 중고교 교수, 변호사, 과학자, IT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전문 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민대학에 참여하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동체 학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뮌헨 시민대학은 강좌 수가 무려 14,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강사 수도 수준급 강사가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도 1년에 25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공적 자금이 60% 정도 지원을 하고 40%는 수강생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 분야도 아주 폭이 넓게 취미생활 교양부터 외국어 철학 수업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뮌헨 시민대학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새로운 배움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을 받는 피교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스스로 배움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암기 위주의 교육은 안 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내용과 방식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 강사들의 폭도 이제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공공과 민간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함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에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디자인 도시, 문화 도시 등 여러 가지 주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도시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등 모든 문제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배움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혁신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학습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시 전체가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이 혹은 도서관만이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지하철의 역사에서든 보건소, 공원, 하천, 뒷밭, 숲속 등 모든 생활 현장이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현장 학습이 더 학습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전문 분야를 가진 분들이 교육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카페, 미용실, 애견삽 등 많은 민간시설들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들이 생활 공간을 모두 교육의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과 공동체의 관점이 먼저 주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결국 시민교육, 디자인, 생태, 기초 실서 등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학습 플랫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이 통합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강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하는 부분들을 공동체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국장일 때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 교육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공동체는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지역에서 타워 클레이의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꼭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500km쯤 떨어진 곳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뒷받침을 자치단체가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점을 얻었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전문 강사 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각 전문가를 키우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기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총괄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기관을 설립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또 민간 많은 다양한 학습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얼마나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숨겨진 자원을 잘 찾아내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할 컨트롤 타워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구에서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학장을 선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을 올바르고 잘 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그 책임을 맡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문화, 일자리, 도서관 생태 등을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미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움에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도시의 미래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한 분 한 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평생학습 도시가 우리가 꿈꾸는 넥스트 시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